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이마리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소사동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PD님께서 아파트를 하나 낙찰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좀 확인하려고 나왔습니다. PD님 이거 물건 왜 받으셨어요? 제가 이게 부천에 살다 보니까 네네. 지하철역에서도 소사역이 가까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소사역 지하철역도 가깝고 나름대로는 이제 앞에 또 큰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좀 입찰을 좀 받겠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같아요.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물건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이제 받은 지는 좀 됐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계속 경매 폐차를 하다 보니까 찔러보기식으로 좀 들어왔던 아파트 같기도 해요. 여기 얼마에 낙찰 받으셨어요? 지금 최저가가 2억 7,700 정도였었고 낙찰받은 거는 3억 1,100만 원 정도. 3억 1,100만 원 네. 정도? 그럼 몇 회 유찰된 거죠? 1회 유찰됐었습니다. 1회 유찰된 상태에서 네. 어떻게 몇 명이나 입찰했나요? 저 단독 낙찰을 받았거든요. 단독 낙찰? 네. 1회 유찰된 상태에서 단독 낙찰을 받았다? 네, 너무 예상치 못하게 받고도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혹시 제가 또 잘못한 건 아닐까? 네, 확인하지 못한 또 권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걱정도 됐었고요. 원래 우리 수강생분들도 단독 낙찰 받으면 네.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근데 단독 낙찰을 받으셨어도 저는 굉장히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무래도 경쟁률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물건들을 오히려 받으려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 안에서 옥석을 잘 가리면 정말 잘 받은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너무 아쉽게도 흔히들 떡 싸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3,200만 원치 떡 공장을 차려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수강생분도 며칠 전에 김포 구례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하나 낙찰 받으셨어요. 네. 2등하고 180만 원 차이 났고요. 지난주에 송도 하버브자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2등하고 5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게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한 분은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180만 원이니까 거의 레전드를 쓴 거잖아요, 아파트를. 20명 가까이 입찰을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은 시세 대비해서 한 3, 4천 정도 저렴하게 사셨고요. 그 송도 하버브자에 있잖아요. 거기 낙찰 받으신 우리 지난주 수강생분은 시세보다 1억 저렴하게 낙찰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2등하고는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지만서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시세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게 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단독 낙찰 받았다 혹은 2등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서 서운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PD님이 받은 물건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물건 살펴보면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486번이고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본동 더힐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감정평가 가격이 3억 9,600에서 1회 유찰됐다가 2차에 2억 7,720만 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우리 PD님께서 단독 낙찰로 3억 1,188만 8,800원에 낙찰을 받으셨네요. 자, 이 물건지 주변 입지를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일단 소사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한 7분 거리. 그리고 이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럼 이 정도라고 하게 된다면 그 학부모님들에 대한 수요라든가 뭐 서울이라든가 이쪽 근처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역세권이다 보니까 전세라든가 월세에 대한 수요도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PD님의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와, 엄청 깔끔한데요? 이게 지금 연식이 어떻게 되죠? 2020년이네요. 2020년입니다. 와, 5년차 신축. 여기가 현재 66제곱미터고요. 실평수는 한 20평이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남향이고요. 저쪽이 지금 북향인 거죠. 지금 해 들어오는 것만 보더라도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11층이다 보니까 일단 뻥뷰가 가능하고요. 네. 네. 뷰도 괜찮고 굉장히 깔끔하고, 저는 이 시스템 에어컨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방마다 다 있나요? 안방에도 있을까요? 네, 거실하고 안방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입찰할 당시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 뭐 솔직히 임차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떼간다거나 전주인분이 떼간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사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실갱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게 떼어갈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뭐 법적 사실 그런 것들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부착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판례들이 나와 있긴 하는데, 네.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뭐 고지를 하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네. 이거 명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래 기존에 소유자분이 네네네. 계셨는데 명도비를 100만 원을 제한 드렸었거든요. 안타까운 사정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사정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새 2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드리고 낙찰받고 한 달 이내에 나가셨어요. 한 달 이내. 네. 그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요즘엔 강제집행비용도 많이 올라가지고 평당 한 15만 원 정도 잡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여유 있게. 그러면 이게 지금 20평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은 그 정도 비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돈은 돈대로 나가다 보니까
이 강제 집행보다는 원만하게 2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잘하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만에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 활용도를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전세를 내놓든 매도를 내놓든 월세를 내놓든 그만큼 또 이자는 굳힐 거 아닙니까? 뭐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집이 확실히 5년차 신축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한 건가요? 상품화 과정을 거친 건가요? 도배밖에 안 했습니다. 아, 도배밖에 안 하신 거죠? 도배하는데 80만 원 정도 들었어요. 80만 원 정도? 이걸 붙박이장도 소유자분이 설치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에어컨이라든가 네. 이런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이 벽지를 하면서 이쪽 베란다 쪽에 결로로 생긴 곰팡이들이 있어서 이쪽에 이제 페인트 칠을 이 베란다 여기를 페인트 칠을 했다라는 건가요? 네네. 여기를? 여기를 페인트 칠하는데 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네. 이야, 이게 남향과 북향으로 뷰 자체가 뚫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임대차 하나는 정말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시세 조사하러 왔을 때 거주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보통 월세로 하시는 분들이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에 거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네. 우리가 이거를 3억 1천에 낙찰 받았죠? 네. 그럼 부대비용 합쳐서 3억 2천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럼 3천만 원 까지고 보증금에서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100만 원의 월세 보면 연세로 바꾸면 1200만 원이면 3억 넣고 1200은 4%가 넘네요. 수익률이. 아파트 수익률이 4%가 넘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것도 신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정말 최소한 5년간은 더 이상 뭐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너무나도 잘 받으셨어요. 아쉽게도 여기가 매도가 됐어요. 매도가 됐다고요? 네네. 매도가 됐다고요? 네. 이 벌써 매도됐어요? 네. 제가 원래 여기를 3억 7,500에 내놨었거든요. 근데 네네. 주변 부동산들 내놨을 때 좀 안 좋으셨어요. 왜냐면 그 금액에 나가기 쉽지 않다. 빨리 팔려면 3억 5천 정도 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운이 좋게도 3억 6,500에 사실 분이 있어서 매도가 됐습니다. 1,000만 원을 좀 깎아드리고요. 잘하셨네요. 저는 오히려 지금 잠깐 봐도 정이 들어가는데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으셨겠네요. 사실은 좀 오래 갖고 있었어요. 여기를 7개월가량 갖고 있었거든요. 아, 공실로 비워둔 상태에서? 네, 6개월, 7개월 정도 비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좀 내보내고 싶더라고요. 너무나도 그러면은 매도까지 완벽하게 구사를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 단독 낙찰을 받은 게 3천만 원 정도 더 높게 받다 보니까 내가 잘못 받은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점은 시세 대비해서 몇 천만 원 싸게 낙찰 받으셨고 이제 매도까지 완벽하게 잘 처리하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잘한 케이스죠. 우리 PD님 전업 투자자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강의까지 하실라. 제가 이제 우리 PD님한테 낙찰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정보를 받았는데요.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찰가는요, 3억 1,188만 8천 원이고요. 그리고 매도가는 3억 6,5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시세 차익은 5,311만 1,200원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취등록세, 등기비, 법무사 비용이 한 494만 원 정도. 그리고 대출이 2억 3,700을 받았는데 6개월에 대략 대출 이자가 한 55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명도비가 220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도배, 페인트, 입주 청소까지 포함해서 161만 9천 원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관리비 및 공과금 6개월이 1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비, 말소 비용까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종합소득세 예납이라든가 뭐 지방세 예납 포함해서 570만 원, 그리고 지방세 57만 원, 기타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30만 원 정도, 총 이렇게 해서 사용된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총 순수익은 2,811만 1,200원이네요. 예, 이게 이제 확정된 순수 총 수익인데요. 굉장히 잘 받으셨어요. 이게 단독 낙찰이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나홀로 아파트여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꺼려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경쟁률이 좋은 것들, 좋은 물건들을 잡아오면 정말 그게 우리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물건인가. 30명, 40명씩 달라붙어서 1등을 하게 됐었을 때 정말 최고 가격을 써낸 사람은 이게 수익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단독 입찰을 받으셨고 이제 매도까지 완벽하게 정말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PD님의 이제 낙찰과 매도하는 전 과정을 우리가 좀 브리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꾸준한 입찰
그리고 경매 동향에 대한 분석, 공부를 하시면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요, 또 성공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네이말이었습니다.